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갓난아이를 훔쳐 25년간 친딸로 키운 여자. 그녀가 감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드라마,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두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백화점 향수 코너 앞에서 마주친 똑같은 두 얼굴. 마서린과 오장미. 일란성 쌍둥이. 하지만 이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만큼 달랐습니다. 한 명은 드림그룹 회장의 손녀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 다른 한 명은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생존형 인간. 같은 얼굴, 같은 DNA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답은 25년 전 한 여자의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채화영,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전설적인 톱스타 출신으로 우아한 미모 뒤에 검은 욕망을 숨긴 여자.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그녀의 인생 철학입니다. 그녀는 정숙희라는 여자에게서 쌍둥이 중 한 명을 훔쳐왔습니다. 정숙희는 누구였을까요? 마동석,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자 채화영의 남편. 그가 운명처럼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춘 아름다운 여성. 하지만 그녀는 마 회장의 반대에 부딪혔고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임신한 상태로 쌍둥이를 낳았지만 한 아이를 빼앗기고 절벽에서 추락합니다. 그 결과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는 순수한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 추락 사고가 우연이었을까요? 채화영이 갓난아이를 훔쳐올 수 있었던 그 타이밍.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숙희가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드라마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정황상 채화영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갓난아이를 훔치려면 어머니가 방해되니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마서린을 자신의 딸로 키우며 드림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대창 회장은 손녀 서린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내 밑으로 다 기어. 서린이 빼고. 늙음하게 얻은 피부치,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 채화영은 이 점을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서린을 통해 드림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하지만 서린은 엄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방지축 금수저로 자란 서린은 정해진 운명조차 시시해하는 아이입니다. 내 인생,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시시해. 그룹 후계자로서의 삶이 지루한 서린. 주위엔 자신의 돈만 보는 사람들 뿐이라 외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의 차갑고 완벽한 남자. 돈도 서린도 돌같이 보는 그 남자에게 서린은 매료됩니다. 추워 보이는 뒷모습이 나를 빼닮아 더 마음이 간다. 채화영은 서린과 준호를 약혼시키려 합니다. 강준호를 드림그룹 안에 묶어두면 실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준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장미, 서린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오장미는 강준호를 사랑합니다. 강준호도 장미를 사랑합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얼음장 같은 남자의 마음을 녹인 유일한 여자. 하지만 장미를 사랑하는 남자가 준호만은 아닙니다. 강백호, 준호의 친동생이자 인기 폭발 훈남 변호사.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의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뒤치다거리까지 하는 휴머니스트. 백호는 장미를 죽을 듯 사랑하지만 형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인데 여기에 재벌가 딸 서린이 끼어듭니다. 서린은 준호를 향한 일방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어떡하든 이 차가운 남자를 억지로라도 꺾어 내 꽃병에 꽂고 싶다. 엄마 채화영이 준호와의 약혼을 밀어붙이니 서린의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린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진짜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이 복잡한 관계가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서린과 장미가 마주친 그날. 거울처럼 똑같은 두 얼굴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서린은 장미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혈연 관계 확인, 일란성 쌍둥이 일치,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차 안에 채화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오장미 대신 마서린을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 한다. 만약 쌍둥이 중에 오장미를 데려왔다면 마서린은 지금 정숙희 딸로 고생하고 있었을 거야. 장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숙희가 진짜 엄마였다는 것. 서린을 키운 채화영이 갓난아이 유괴범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자신의 양아버지 오복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 오복길은 트럭에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대답 스패너로 내리친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오복길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채화영과 그녀의 신복 이강혁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왜 오복길을 죽여야 했을까요? 오복길은 정숙희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순정남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 숙희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사랑하던 사람. 그가 25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거나 채화영에게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위장하고 교통사고로 꾸미고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스패너로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장미와 서린. 두 사람은 복수를 계획합니다. 반찬 가게 뒷골목, 밤 11시. 서린과 장미가 마주 앉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똑같은 두 얼굴이 서로를 바라보는 광경은 비현실적입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엽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채화영은 지금 우리 둘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투트랙 작전. 서린은 채화영 곁에서 순종적인 딸을 연기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돌립니다. 도청 장치도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린이 채화영에게 선물한 시계 안에 초소형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강백구 변호사와 함께 밖에서 물증을 확보합니다. 장미는 처음엔 망설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반찬이나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린의 말이 장미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오장미 씨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잊었어요? 채화영이 스패너로 아빠를 때리고 술을 뿌려 길바닥에 눕혀놓았어요. 그걸 듣고도 반찬이나 만들겠다고요? 장미는 결심합니다. 오복길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빠, 내가 꼭 밝혀낼게. 하지만 장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엄마가 놀라시면 또 공황이 올 수 있어요. 정숙희는 5세 수준의 지능으로 살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장미는 진짜 엄마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서린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25년간 엄마라고 불렀던 채화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딸의 가면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서린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마대창 저택의 아침 식탁은 어느 때보다 조용합니다. 서린은 채화영 옆에 앉아 차분하게 식사를 합니다.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한 배우가 리허설을 완벽히 마친 것 같습니다. 마대창이 서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합니다. 서린이가 요즘 한결 의젓해졌구나. 서린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철이 좀 들었나 봐요. 강준호 본부장님에게도 업무를 배울 생각이에요. 채화영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서린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눈꼬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딸의 모습에 미세한 의심이 스치지만 드림그룹 승계를 서두르는 급한 마음이 의심을 덮어버립니다. 채화영은 모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이미 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범죄 증거가 하나둘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강백호는 사고 현장 인근의 구멍 가게를 방문합니다. 장미가 동행합니다. 가게 주인인 70대 할머니가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새벽에 소주를 또 사갔는데 그때는 차가 있더라고. 번호는 모르겠는데
차가 주차 금지선을 넘었길래 투덜거리면서 끝자리만 적어뒀어. 2938. 강백호가 즉시 차량 조회를 요청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일치합니다. 2938. 이강혁명의 차량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희가 이강혁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것, 몽타주와 닮았던 것, 차량 번호까지 일치하는 것, 이강혁이 오복기를 죽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결정적 물증. 도청으로 서린이 결정적인 정보를 잡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스패너를 묻은 위치를 말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산 뒤편 소나무 아래라고 했어요. 이강혁이 직접 묻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오복길 아저씨 휴대폰이 최화영 사무실 금고 안에 있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서린은 금고 비밀번호까지 확인해둡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면 바로 열 수 있도록. 강백호는 검찰에 제보합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관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금속 탐지기가 반응합니다. 30cm 깊이에서 비닐로 감싼 물체가 나옵니다. 녹이 약간 쓴 스패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스패너 표면에서 오복길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서 최화영의 지문이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최화영과 이강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먼저 발각된 것은 서린 쪽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사무실에서 시계를 분해하다가 초소형 마이크를 발견합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곧장 최화영에게 달려갑니다. 마서린 아가씨가 준 시계 안에서 나온 겁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시계를 준 날짜 이후 대화가 전부 녹음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패너를 묻은 위치, 오복길의 휴대폰, 경찰서장에게 압력을 넣은 일, 장미를 제거하라는 지시, 모든 대화가 서린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최화영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칩니다. 당장 서린이를 데려와. 서린이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최화영의 눈은 핏발이 서 있습니다. 최화영이 마이크를 서린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칩니다. 이게 뭐냐? 네가 이걸 시계에 넣었어? 서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화영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네, 내가 넣었어요. 최화영이 서린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갑니다. 미쳤어. 대체 왜? 서린이 최화영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이랬겠어요? 엄마가 나를 훔쳐왔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숙희 씨에게서 갓난아이를 빼앗아 온 게 엄마잖아요. 최화영의 손이 허공에 멈춥니다. 입술이 떨리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린이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잇습니다. 오복길 아저씨를 스패너로 때려놓고 교통사고로 꾸민 것도 다 들었어요. 오장미를 죽이려고 한 것도. 최화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린이 돌아서며 문 앞에서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강백호 변호사와 검찰에 넘겼어요. 도청록, 유전자 검사 결과, 금고 안 휴대폰 사진까지 전부요. 이제 끝이에요. 최화영 대표. 문이 닫힙니다. 최화영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강혁이 급히 다가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해외로 가셔야 합니다.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최화영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이강혁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탑승 수속 카운터를 향해 걷습니다. 손에는 파리행편도 항공권이 들려 있습니다. 비행기는 11시 50분입니다. 40분 남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만 통과하면 돼. 서둘러. 하지만 최화영의 시선이 출국장 양쪽에 있는 사복 경찰관들에게 꽂힙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서린이 최화영의 여권 정보와 항공편까지 검찰에 제공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최화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마대창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님, 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준호가 저의 친아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버렸던 아이를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최화영이 과거에 아이를 버렸다는 것. 그 아이가 강준호라는 것.
이것은 드라마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채화영의 절박한 전화 통화에서 암시됩니다. 만약 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면 설인과 준호가 약혼한다는 것은 이복남매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채화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인을 통해 드림그룹을 장악하고 버렸던 아들마저 되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마설인이가 이미 다 들려줬다. 녹음도 듣고 검사 결과도 봤어.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버님. 마대창이 전화를 끊습니다. 신호음이 끊기는 소리가 채화영의 귓가에서 메아리칩니다. 채화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집니다.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영장을 제시하며 말합니다. 채화영 씨, 살인 및 영아, 약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화영의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라운지에 울립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갑니다.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주변 여행객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올립니다. 같은 시각 이강혁도 공항주차장에서 별도로 체포됩니다. 이강혁은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경찰차에 실립니다. 호텔 사무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드림호텔 채화영 대표, 공항에서 긴급 체포. 설인은 그 자막을 바라보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쥡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25년간의 거짓이 공항 라운지의 찬 조명 아래에서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서재는 한낮인데도 커튼이 닫혀 있어 어둑합니다. 책장 위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대창은 참나무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합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설인이 먼저 들어섭니다. 그 뒤를 장미가 따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마대창의 시선이 얼어붙습니다. 거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마, 같은 눈매, 같은 입꼬리.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시계 초침이 12번쯤 돌아갈 동안 서재에는 오직 숨소리만 들립니다. 설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마대창의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저와 오장미 씨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제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대창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갑니다. 고개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마동석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 정숙희. 임신한 정숙희를 프랑스로 쫓아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아들. 그때 자신은 정숙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대창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잠긴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숙희가 동석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단 말이냐? 장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대답합니다. 네. 우리 엄마는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채화영이 갓난아이 하나를 빼앗아 갔고 엄마는 남은 아이를 지키려다 절벽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마대창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집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고개를 숙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몰랐다. 그 시절 내가 정숙희를 밀어냈으니까. 서재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강백호가 정숙희를 부축하고 들어옵니다. 정숙희는 낯선 공간에 겁을 먹었는지 강백호의 팔을 꼭 잡고 있습니다. 장미가 다가가 정숙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장미가 여기 있어. 정숙희가 서재를 두리번거리다가 마대창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마대창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웃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난 것처럼 순수한 미소입니다. 마대창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숙희의 손을 잡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석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의 손이 이렇게 가볍고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미가 마대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드림그룹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대창이 놀란 눈으로 장미를 올려다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장미가 목에 힘을 주며 대답합니다. 아빠 오복길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 그것만 바랍니다. 채화영이 한 짓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아주는 거요. 강백호가 장미의 옆에 섭니다. 서린은 처음으로 정숙희 가까이 다가갑니다. 손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정숙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숙희가 서린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잠시 갸우뚱하더니 입을 엽니다. 토끼가 왔다. 서재가 조용해집니다. 서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쏟아집니다. 장미도 옵니다. 강백호가 두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고 마대창은 정숙희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세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흩어졌던 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채화영이 체포되었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마동석은 정말 죽은 걸까요? 드라마에서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고만 나옵니다.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정숙희와 쌍둥이 딸들 앞에 나타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반전 아닐까요? 둘째, 강준호가 정말 채화영의 친아들일까? 채화영이 공항에서 마대창에게 한 말. 강준호가 저의 친아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버렸던 아이를 겨우 찾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준호는 서린의 이복 오빠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랑하는 장미는 서린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풀릴까요? 준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된다면 장미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셋째, 백호는 어떻게 될까요? 형 준호와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백호.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장미는 준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형에게 양보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경쟁할까요? 넷째, 진홍주는 무엇을 할까요?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인 진홍주. 강백호를 오매불망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 강백호가 사랑하는 장미를 증오합니다. 진홍주가 복수를 계획한다면? 장미와 백호 사이를 방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째, 염산월과 마대창의 관계는? 마대창의 후처인 염산월. 어떡하든 마 회장을 꼬셔서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 채화영이 무너진 지금 염산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마대창의 총애를 받는 염산월이 드림그룹을 차지하려 한다면 서린과 장미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섯째, 양금순의 역할은? 마 회장 내 도우미 아줌마 양금순.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양금순이 무슨 일을 도모하는 걸까요? 채화영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비밀을 쥐고 있을까요? 일곱째, 한영자와 강남봉의 관계는? 백호와 준호의 부모님. 캠퍼스 커플이자 첫사랑.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결혼 생활. 하지만 남봉이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채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채화영이 감옥에 간 지금 남봉의 마음은 어떨까요? 채화영을 구하려 할까요? 영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욕망입니다. 각 인물이 무엇을 원했고 그 욕망이 어떻게 비극을 만들었는지 살펴봅시다. 채화영. 겉모습 우아하고 아름다운 드림호텔 대표. 완벽한 며느리. 진짜 속내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채화영의 욕망은 소유입니다. 드림그룹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동석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정숙희를 사랑하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동석을 없애고 정숙희의 아이를 훔쳐왔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마 회장의 핏줄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서린을 통해 드림그룹을 장악하려는 계획. 하지만 서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강준호를 끌어들였습니다. 만약 강준호가 정말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면 이것은 더욱 소름 돋는 계획입니다. 버렸던 아들마저 되찾아 서린과 결혼시켜 친자식들을 통해 드림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채화영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린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설린이는 요즘 말도 잘 듣고
강준호 식사 자리에도 순순히 나가더라. 걱정할 거 없어. 자신이 키운 딸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이는 채화영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마동석과 정숙희의 피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정의로운 아버지와 영민한 어머니의 DNA. 결국 설이는 진짜 부모를 닮아 채화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설인의 욕망은 진짜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봐주는 사람. 그래서 강준호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의 돈은 물론 자신을 돌같이 보는 그 남자.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설인의 욕망이 바뀝니다. 진실을 원하게 됩니다. 25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유괴범이었다는 사실. 진짜 엄마는 따로 있었고 쌍둥이 언니도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이는 배우가 됩니다. 순종적인 딸을 연기하고 채화영을 속이고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설인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채화영을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였을 것입니다. 25년간 진짜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배신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 설인의 눈물은 바로 이 딜레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미의 욕망은 가족 지키기입니다. 정숙희를 지키고 오복기를 지키고 오태평과 오태숙을 지키는 것. 그게 장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복길이 살해당하면서 장미의 욕망이 바뀝니다. 복수를 원하게 됩니다. 아빠, 내가 꼭 밝혀낼게. 장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숙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엄마가 놀라시면 또 공황이 올 수 있어요. 장미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웁니다. 설인과 협력하고 강백호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모읍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정숙희가 5세 수준의 지능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신이 죽으면 정숙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장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복수에 성공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준호의 욕망은 구원입니다. 얼음장 같은 삶을 살던 그에게 장미는 유일한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의 쌍둥이 동생인 설인과 약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면, 준호의 차가움은 사실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상처를 숨기기 위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준호가 장미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미를 잃는 순간 준호는 다시 얼음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백호의 욕망은 희생입니다. 백호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료 변론에 친구 뒤치다거리에 실속 없어 보여도 그의 선의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백호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형과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형에게 양보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백호의 가장 큰 고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미를 사랑하지만 형도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면 누군가를 잃게 됩니다. 백호는 결국 장미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백호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정말 마동석은 죽은 걸까요? 드라마에서 마동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의문의 실종이라고만 나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죽었고 시신을 완벽하게 숨겼다. 둘째, 살아있다. 만약 살아있다면 왜 2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에게 협박당하고 있을까요? 또는 자신이 돌아가면 정숙희와 아이들이 위험해진다고 판단했을까요? 마동석이 돌아온다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질문 둘. 정숙희의 추락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정숙희가 절벽에서 떨어진 타이밍이 너무 완벽합니다. 채화영이 아이를 훔쳐갈 수 있을 만큼, 정숙희가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할 만큼, 진실을 밝히지 못할 만큼,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채화영이 직접 정숙희를 밀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강혁을 시켜서? 드라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채화영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셋. 강준호는 정말 채화영의 친아들일까? 채화영이 공항에서 한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강준호가 저의 친아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버렸던 아이를 겨우 찾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채화영은 언제 아이를 낳았을까요? 마동석과 결혼하기 전일까요? 그럼 강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버렸을까요? 연예인 생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강준호를 찾았을까요? DNA 검사라도 했을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준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가 채화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약혼해야 하는 설인이 이복 동생이라는 것. 준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넷. 오복길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25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복길이 알게 된 진실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정숙희와 마동석의 관계? 쌍둥이의 존재? 채화영의 유괴? 아니면 마동석의 실종과 관련된 무언가? 드라마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복길이 알게 된 진실이 채화영에게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오복길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5. 이강혁은 왜 채화영을 그렇게 충성할까요?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단순한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이강혁의 약점을 쥐고 있을까요? 이강혁에게도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순간 이강혁이 채화영을 배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6. 양금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마회장내 가사도우미로 오래 일한 양금순. 그녀는 마대창 저택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채화영의 비밀? 마동석의 실종과 관련된 무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비밀? 양금순이 도모하는 스릴 넘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채화영을 협박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는 걸까요? 양금순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채화영이 체포되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예측하나 채화영의 반격. 채화영이 순순히 감옥에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그녀의 철학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움직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인과 장미를 향한 복수를 계획할 것입니다. 채화영의 반격이 시작되면 설인과 장미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측 둘 마동석의 등장.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숙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동석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채화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고 설인과 장미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정숙희는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25년의 시간은 너무 깁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측 셋 강준호의 선택. 강준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장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장미를 포기할 것인가?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준호는 흔들릴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친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복 동생과의 복잡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준호를 짓누를 것입니다. 준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는, 아니면 장미를 데리고 도망치는. 예측 넷 강백호의 희생. 백호는 결국 장미를 포기할 것입니다. 형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호는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백호의 이 순수한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백호에게는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결국 일어설 것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성격과 강한 정신력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진웅주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예측 다선 염산월의 야망. 채화영이 무너진 지금 염산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마대창의 후처로서 드림그룹을 차지할 기회. 어떡하든 마 회장을 꼬셔서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 염산월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설인과 장미는 새로운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산월의 안 좋은 머리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염산월의 야망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 6 정숙희의 회복. 정숙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채화영을 향한 복수? 마동석을 찾는 것? 아니면 딸들을 지키는 것? 정숙희의 회복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이 될 것입니다. 예측 7 최종 대결. 이 드라마의 최종 대결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채화영 vs 설인장미 강백호. 살인 혐의, 영아 약취 혐의. 모든 증거가 채화영에게 불리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법정에서 채화영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25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올 것입니다. 채화영이 무죄를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면,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이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채화영의 범죄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욕망입니다. 채화영의 욕망. 드림그룹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권력과 부를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한 여자를 절벽에서 떨어뜨렸고, 갓난아이를 훔치게 만들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 욕망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도 채화영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채화영이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는 것. 욕망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더 소름 돋습니다. 설인과 장미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채화영은 끝까지 버틸까요?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강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채화영은 진짜 악인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피해자일까요? 강준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설적 천재 드라마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